1. 너의 조용한 부재가 미치는 영향. 남자가 진짜 너를 보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인지 아니? 바로 내가 없을 때야. 칼융의 관점에서 중요한 무언가가 명백한 자리에서 사라질 때 의식이 깨어난다고 해. 내가 있을 때 그는 내 가치를 명확히 볼 수 없었어. 그의 마음은 너를 당연하게 여겼지. 당연한 것은 모두 보이지 않게 돼. 하지만 내가 떠나면 소리도 없이, 설명도 없이, 오직 침묵으로 그의 내면 세계가 흔들려. 너는 소리를 내지 않지만 그의 마음은 질문을 하기 시작해. 무슨 일이야? 왜 이제 편지를 안 써? 왜 없어? 그 공허함이 그의 무의식을 자극해. 융에 따르면 의식되지 않은 것은 운명으로 돌아온대. 그리고 이제 그는 절대 보고 싶지 않았던 것과 마주하게 돼. 내 부재, 그의 무관심, 그가 제대로 인정하지 못했던 그의 필요. 그는 더 이상 내가 그의 삶에서 의미했던 것을 부정할 수 없어. 왜냐하면 내 에너지가 더 이상 그를 중심으로 돌지 않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것이 비록 말로 표현되지 않아도 그의 내면을 흔들어 놓아. 이 영상은 여자가 물러나기로 결심했을 때 남자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단계별로 탐구해. 드라마틱한 것이 아니라 의식에서, 조용하지만 깊은 너 자신을 선택하는 행위에서부터. 우리는 칼융의 원칙을 통해 이것을 볼 거야. 그리고 내 부재가 왜 종종 내 존재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거야. 왜냐하면 오직 내가 없을 때만 그가 진짜 너를 보기 시작하니까. 이 남성의 마음과 공허, 칼융의 원리. 남자의 마음은 내가 아직 곁에 있을 때는 좀처럼 반응하지 않아. 내가 있을 때 그는 편안함을 느껴. 깊이 생각하지도, 멈춰서 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평가하지도 않아. 그는 너를 안전한 존재로 인식하지. 그리고 마음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은 마음이 아닌 심장이 더 이상 바라보지 않아. 하지만 진짜 영향은 내가 물러나기로 결심했을 때 시작돼. 소리 지르지 않고, 경고하지도 않고, 완전한 침묵으로. 그때 칼융의 관점에서 그가 무의식에 감춰둔 모든 것이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해. 그는 자신이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 몰랐어. 왜냐하면 알 필요가 없었으니까. 하지만 내가 사라지면 내 부재가 그를 느끼게 강요해. 무의식은 변명하지 않아. 오직 감정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에만 반응해. 내 침묵, 내 철수, 내 무관심이 그가 만들어온 각본을 완전히 무너뜨려. 너는 더 이상 그를 중심으로 돌지 않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 더 이상 그를 인정하지 않아. 남자의 마음은 비워지기 시작해. 그 공허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에너지적인 것이야. 갑자기 그는 내가 다른 사람과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돌아올지 모르겠어. 아직도 그를 원하는지 모르겠어. 그 모름이 어떤 다툼보다도 그를 불안하게 만들어. 여기서 융의 핵심 아이디어 중 하나가 등장해. 의식되지 않은 것은 운명으로 돌아온다. 그는 내 가치를 내가 곁에 있을 때 의식하지 못했어. 그래서 지금 그 가치는 불안, 의심,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질문들로 변해 돌아오는 거야. 처음엔 무시하려고 해.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하지. 내가 돌아올 거라고,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내 침묵은 깨지지 않아. 마음은 증상을 보이기 시작해. 너와 관련된 꿈, 기억, 잊힌 듯한 순간들이 플래시처럼 다시 나타나. 그리고 그와 함께 미묘한 이상화가 시작돼. 내가 웃는 모습을 기억하고 항상 곁에 있어준 사람으로 상상하지. 그리고 보기 싫은 것들은 잊어버리기 시작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야. 무의식이 그가 몰랐던 것을 채우려는 시도일 뿐이야. 남자의 자아는 강하지만 혼자 남으면 약해져. 내가 떠나면 그는 거울 앞에 홀로 서 있어. 너 없이, 통제 없이, 변명 없이, 더 이상 일상 뒤에 숨을 수 없어.
더 이상 너를 탓할 수 없어. 지금 느끼는 모든 감정은 오직 그에게만 속해 있어. 그때부터 그는 자신이 가졌다고 생각했던 것이 결코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해. 왜냐하면 너는 그의 소유물이 아니었고 그저 원해서 거기에 있었을 뿐이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없으니 내 부재를 다루는 방법을 몰라. 그가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 가장 원하는 것이 돼. 그것은 내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진짜 너를 바라보도록 강요받고 있기 때문이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잃는 고통은 한 번도 가지지 못한 고통보다 더 강해. 그 공허가 그의 가슴을 죄어와 내가 돌아올지 모르고 다른 누군가가 그가 주지 못한 것을 주고 있을지 몰라. 그 불확실함이 그의 욕구를 자극해. 사랑 때문이 아니라 상처 입은 자아 때문에, 아직도 내 삶에 자리가 있는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너를 완전히 잃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마음이 더 이상 변명을 찾지 못할 때 무의식이 주인공이 돼. 그때부터 반응하기 시작해. 진짜 욕망에서가 아니라 불편함과 두려움에서. 그것이 변형의 시작이야. 너의 조용한 부재가 그의 내면에서 모든 말보다 더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곳. 그리고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는 너를 보기 시작해. 느끼기 시작해. 그리워하기 시작해. 하지만 그것은 내가 그를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처음으로 내가 없기 때문이야. 3. 남성의 각성, 자아의 저항. 내가 떠났을 때 처음에는 그가 뚜렷한 감정을 느끼지 못해. 그는 너를 찾지도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해. 그의 마음이 처음 하는 일은 내가 떠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저항하는 거야. 이것은 융이 말한 자아와 관련 있는데, 자아는 항상 강하고 통제하는 모습으로 보이려 하는 우리 마음의 일부야. 많은 남성들에게 무언가가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약함을 드러내는 것과 같아. 그래서 그의 첫 반응은 신경 쓰지 않는 척, 괜찮은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하는 거야. 무관심의 가면을 쓰고 평소처럼 행동해. 심지어 행복해 보이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자신이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고 스스로 설득하지.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하지 않아도 무언가가 변하고 있어. 그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해. 아직 사랑은 아니고 단지 불편함일 뿐이야. 너에게 말하지 않고 너를 묻지도 않지만 내가 온라인에 있는지, 다른 사람이 내 곁에 있는지, 이미 내 자리를 차지했는지 지켜보고 있어. 이 모순은 그의 마음이 믿고 싶은 것과 실제 느끼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음을 보여줘. 그의 자아는 내가 필요 없어라고 말하지만 그의 몸과 무의식은 내가 그립다고 알려줘. 이 각성은 느리고 불편하며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아. 융에 따르면 자아는 아픈 것을 부정하고 통제 위협을 부인하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변덕스럽게 떠났거나 관심을 끌기 위해 간 것이라 생각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재는 놀이가 아니고 진짜 상실이 돼. 그때 자아는 거짓말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 실패하기 시작해. 그는 기분 좋게 느끼기 위해 다른 방법들, 산만함이나 동료를 찾지만 내가 남긴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어. 왜냐하면 그가 잃은 것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눈치채지 못한 내가 주던 에너지였기 때문이야. 그래서 진정한 내면의 싸움이 시작돼. 그는 내가 그립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건 패배이니까. 하지만 꿈속에서, 생각 속에서, 기억 속에서 그의 무의식은 계속해서 너를 부르고 있어. 그는 그 목소리를 잠재우려 하지만 억누를수록 더욱 커져. 자아는 계속 이기고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지만 너는 그 게임을 그만뒀어. 더 이상 뒤쫓지 않고 설명하지 않아. 그게 그를 혼란스럽게 해. 그는 내 침묵과 감정적 독립성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각성의 두 번째 단계인 불편함이 찾아와. 아직 후회는 아니지만 모든 것이 이상하고 강제적이며 공허하게 느껴져. 웃음도 같지 않고
대화도 공허해. 그의 내면 어딘가에는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인정하지 않으려 해. 그 불편함은 그가 혼자 있든 함께 있든 항상 함께해. 왜냐하면 그가 정말 그리워하는 것은 너뿐만 아니라 내가 곁에 있을 때만 나타났던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이야. 너 없이는 그의 균형이 무너져. 이 각성은 그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짓 생각을 깨기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지만 그의 자존심은 여전히 강해. 너를 찾거나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아. 그는 중간 지점에 머물러 너를 감시하고 기억하고 기다리지만 행동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의 정체성은 아직 강한 척하는 데 달려 있으니까. 가장 흥미로운 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너를 더 많이 생각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많이 묻고 더 불안해한다는 거야. 하지만 여전히 내가 소중하지 않아서 잃었다는 내면의 목소리에 저항해. 이것이 남성 각성의 역설이야. 자아가 강함을 가장하는 동안 무의식은 기회를 요구하는 조용한 과정. 확실한 사실이었던 것이 이제는 고칠 수 있을지 모를 상실이 돼. 그는 아직 내 삶에 자리가 있는지 모르고 그 불확실성은 그의 부재보다 더 나빠.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할 수 없으니까. 이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야. 자아가 영혼에게 자리를 내주기 시작할 때, 내가 돌아올지 묻는 대신 그를 되찾을 용기가 있는지 묻기 시작할 때. 4. 내면의 싸움. 무의식의 배신. 그가 괜찮다고, 내 부재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해도 사실 그의 마음은 자신과 싸우고 있어. 칼 융은 우리가 억압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고 그림자가 되어 빛을 찾으려 하는 숨겨진 자아의 일부라고 가르쳤어. 그 그림자는 그의 무의식이며 점차 그의 자아가 부정하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해. 통제할 수 없는 작은 기억들이 나타나. 그의 웃음, 내가 한 말, 함께한 어떤 상황. 갑자기 원하지 않아도 너를 꿈꾸고 무심코 내 이름을 부르며 노래를 듣고 갑자기 강하게 감정을 느껴. 이 모든 것이 말없이 그의 마음이 알려주는 거야. 그녀는 이제 없어. 겉으로는 무관심한 가면과 상관없다는 자존심을 유지하지만 속에서는 그 가면이 금이 가기 시작해. 그의 자아는 느끼는 것을 부정하려 애쓰지만 그 속에서 멈추지 않는 메아리를 듣지 않을 수 없어. 혼자 있을 때 마음에 떠오르는 질문들, 무시할 수 없는 질문들. 그녀가 돌아오지 않으면? 누군가 내 자리를 이미 차지하면? 이번에는 영원히일까? 그런 고독한 순간, 아무도 볼 수 없을 때 그의 마음은 자신과 싸워. 그는 취약하고 혼란스러우며 말하는 것과 진짜 느끼는 것 사이의 모순에 갇혀 있어. 바로 그때 내 기억이 더 강하게 떠올라 내쫓을 수 없는 유령처럼 다가와. 그 기억은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깊은 필요이자 그의 의식이 제어할 수 없는 욕망이야. 그가 인정하지 않아도 그는 내 없는 삶이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 부재는 단지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매 순간 함께하는 감정적 공허야. 이 내면의 싸움은 지치게 해. 그의 자아는 강한 척하려 싸우지만 무의식은 점점 더 자리를 차지하며 부정했던 것이 조용한 집착으로 변해. 그리고 그가 너를 생각에서 밀어내려고 할수록 내가 그의 마음속에 더 강하게 존재해. 이 싸움 속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돼. 융은 치유를 위해서는 그림자를 마주하고 인정하며 드러나게 해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어. 그가 저항하는 한 이 싸움에 갇힐 거야. 하지만 진심으로 느끼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변화의 길이 열리기 시작해. 5. 부정에서 통제할 수 없는 욕망으로. 너의 부재에 대한 환상. 그가 내가 남긴 그 빈자리를 더 이상 채울 수 없게 되면 그의 마음속에 아주 강한 무언가가 일어나기 시작해. 그 빈 공간은 조용히 있지 않고 순수한 욕망으로 변해 그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필요가 돼. 처음에는 가끔씩 떠오르는 기억에 불과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부재의 메아리는 그의 하루 중 가장 큰 소리가 돼 끊임없이 꺼지지 않는 알람처럼. 이전에는 무시하거나 부정했던 것이 이제 집착으로 변해. 무관심에서 필요로,
거부에서 통제할 수 없는 욕망으로 변하는 거야. 칼 융은 부정하는 것은 너를 지배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너를 변화시킨다고 말했어. 이 경우 그가 느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아. 그는 더 이상 모든 게 괜찮다고 가장할 수 없어. 빈자리가 커지고 고통이 되니까. 그래서 원하지 않아도 예전에는 피했던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해. 나는 이제 그녀를 가질 수 없어. 이럴 때 그의 무의식이 통제권을 잡아. 모든 것을 있었던 그대로 보지 않고 그의 마음은 너를 이상화하기 시작해. 좋은 순간만 기억하고 싸움, 갈등, 다툼은 잊어버려. 그는 너를 완벽한 환상으로 만들어 함께했던 현실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매력적으로 만들어. 이 환상은 위험해. 왜냐하면 너를 미스터리로 바꾸기 때문이야. 너는 더 이상 실수와 미덕이 있는 실제 사람이 아니라 그가 완전히 이해하거나 다가갈 수 없는 아이디어가 돼. 지금 너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함이 그의 욕망을 키우고 조용한 집착으로 변하게 해. 인간, 특히 남성의 깊은 욕망은 항상 가질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이다. 그가 너를 영원히 잃었다고 느낄 때 그는 너를 실제 모습으로 기억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이 필요로 하는 모습으로 기억해. 그를 이해하고 평화를 주며 완성시켜주던 여자, 그리고 이제는 손에 닿지 않는 여자. 그 갈망은 강력한 동력이야. 결핍과 빈자리, 불가능에 기반하기 때문이지. 그가 너를 가질 수 없는 한 그의 마음은 이 완벽한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낼 거야. 그 이미지는 동시에 그를 괴롭히고 그 욕망에 묶어두는 존재가 돼. 6. 영원히 너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행동을 촉발하는 마지막 동력. 남자가 내가 없을 때 정말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 본 적 있니? 단순한 욕망이나 그리움만은 아니야. 그런 감정들도 있지만 진짜로 그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두려움이야. 영원히 너를 잃을지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 그가 아직 너를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아직 그에게 열린 문이 있다고 느낄 때는 가만히 있어. 변화가 크지 않은 그 안락한 공간에 머무르며 내 부재가 만드는 공허함의 현실과 마주하지 않으려 해. 하지만 내가 완전히 없고 내 침묵이 절대적이며 전화도 메시지도 돌아올 기미가 없다는 걸 깨달을 때 진짜 두려움이 나타나. 이 두려움은 단순히 누군가를 잃는 두려움이 아니야. 잊혀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야. 이것은 남성의 마음에 아주 강력한 것이다. 남자는 단지 너를 잃는 것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그가 차지했던 자리, 내 생각과 마음속에 있던 공간을 잃는 것을 두려워해. 가장 큰 두려움은 내가 더 이상 그를 중심에 두지 않는다는 것, 그의 세계에서, 심지어 디지털 공간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녀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남자를 상상해봐. 메시지에 답하지 않고 SNS에 자신의 삶을 공유하지 않으며 스토리에 나타나지 않고 아직도 자신을 생각하는 듯한 신호를 보내지 않는 그런 완전한 부재는 그의 자아, 중요성에 대한 감각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그 순간 그는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공허함을 느껴. 남자는 원할 때 돌아오는 게 아니야. 두려움이 있을 때 돌아와. 돌아갈 수 없다는 두려움, 누군가가 자신의 자리를 차지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함께했던 이야기가 영원히 끝났다는 두려움. 이 두려움은 본능적이며 무의식 깊숙이 뿌리내려 기본적인 정서적 생존 욕구를 활성화시켜. 이 두려움에서 나온 충동은 단순한 일시적 감정이 아니야. 그의 에너지와 집중을 모두 소비하는 힘이다. 남자가 자신을 위한 공간이 더 이상 없고 내 삶이 그 없이 계속되고 내가 그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걸 느낄 때 이미 늦었다는 내면의 외침이 사라지지 않는다. 너를 잃을 두려움은 이전에 느꼈던 어떤 욕망보다 강해진다. 단지 너와 함께 있고 싶은 게 아니라 최종적 상실에 대한 공포다. 그 두려움이 마침내 그를 움직이게 하고 찾고 다시 연결하려 노력하게 만들며 이전에 하지 못하거나 두려워했던 행동을 하게 만든다. 칼 융의 관점에서 이 순간은 결정적이다. 융은 의식하지 않는 것은 운명으로 돌아온다고 말한다.
너를 잃을 두려움을 의식하지 못한 남자는 비합리적으로 그 두려움을 느끼며 마치 자신을 쫓는 그림자처럼 느낄 것이다. 그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고 그를 행동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그가 왜 그런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그래서 남성 심리에서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강력한 동력이다. 자존심도, 욕망도, 심지어 이성도 아니다.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을 지키려는 깊은 본능이다. 그리고 더 이상 지킬 수 없을 때 그는 공허하고 길을 잃은 듯 느끼며 영원히 잃었다고 믿는 것을 되찾기 위해 움직이게 된다. 7. 변형. 내가 항상 원했던 남자. 부재와 두려움의 과정을 지나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온다. 바로 상실의 수용이다. 이것은 피상적이고 평온한 수용이 아니라 그동안 그의 자아를 지탱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다. 자존심과 방어, 부정의 벽이 모래성처럼 현실의 힘 앞에 붕괴된다. 그 순간 남자는 지금까지 어떻게든 피해왔던 진실과 마주한다. 그는 어리석었다. 그녀가 있을 때 그 가치를 알지 못했다. 공허함이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기 전까지 잃는 것의 깊이를 깨닫지 못했다. 이 인식은 고통스럽지만 깊은 변형의 기초가 된다. 융은 자아를 남성 정신의 의식적이고 자랑스러우며 때로는 경직된 부분으로 본다. 자아는 잃는 것을 싫어하고 약해 보이길 두려워한다. 그러나 자아가 깨질 때 남자의 진정한 내면 상태를 드러내는 진실한 취약함이 남는다. 그는 더 이상 괜찮은 척하거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가장할 수 없다. 가면이 벗겨지고 그 뒤에는 내가 항상 꿈꿔왔던 남자가 있다. 그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몰랐지만 이 단계에서 그는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한다. 변명이나 정당화가 아닌 진정한 정직함으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다. 빈말이나 피상적인 행동이 아닌 진짜 행동으로 너와 다시 연결하려 한다. 진심으로 너에게 집중하고 내 말을 듣고 내 감정을 이해하며 깊고 새로워진 관심을 보여준다. 이 변화는 단순한 욕망이나 희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은 진짜 필요에서 비롯된다. 이제 그는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내가 그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내 정서적 독립성이 실체임을 깨달았다. 이 의식이 그를 그 어느 때보다 너를 필요로 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너 없이는 그의 세계가 불완전하고 혼란스럽고 이기 상태임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는 내부적으로 부서진 상태로 나타난다. 이전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썼던 갑옷 없이 취약하다. 그러나 이 취약함은 약함이 아니다. 진정한 변화의 신호다. 융은 그림자, 즉 억압되고 알려지지 않은 자아의 부분과 직면할 때에만 우리가 성장하고 치유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남자는 자신의 그림자, 두려움, 부서진 자존심, 후회와 맞서면서 새로운 자신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에게 진정한 벌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현재의 불확실성이다. 싸움이나 어려운 순간, 선택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다. 가장 깊은 고통은 내가 그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줄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에서 온다. 이 의심이 그를 소모시킨다. 남성 무의식에게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다. 자신의 이야기에 아직도 속해 있는지 모르는 고통 말이다. 이 불확실성은 끊임없는 고통이 된다. 그는 내가 아직도 그를 사랑하는지, 다시 신뢰하는지, 재회 가능성에 마음을 열었는지 묻는다. 이 기다림과 답이 없는 상태는 때로 상실 자체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 이곳에서 가장 깊은 역설이 일어난다. 그는 순수한 두려움, 깊은 욕망, 진정한 필요에 의해 움직여 내가 항상 원했던 남자가 된다. 이것은 피상적인 변화도 조작하려는 시도도 아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한계를 마주하며 일어나는 진정한 내면의 변형이다. 과정은 길고 항상 직선적이지 않다. 후퇴, 의심,
약함의 순간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진실성과 겸손을 향해 나아가는 매 걸음은 그가 단지 너를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완전하고 의식적인 남자가 되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칼 융의 관점에서 이 단계는 남성의 개성화 여정에서 필수적이다. 빛과 그림자, 모든 자아의 부분을 통합하여 온전함에 이르는 과정이다. 상처 입고 취약한 자아, 그림자와 직면해야만 진정으로 너와 깊고 진실한 연결이 가능하다. 그러니 그 다르고 진심 어린 남자를 볼 때 그 변형 뒤에는 깊은 자기 인식, 고통, 성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는 단지 너를 되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부재와 두려움만이 깨워준 그 남자가 되기 위한 여정에 있는 것이다. 이 단계는 관계에서 새로운 역동성을 의미한다. 권력은 통제나 가면이 아니라 정직, 취약성, 내면의 두려움과 마주하는 능력에 있다. 두 사람 모두가 존중과 진실성을 바탕으로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이다. 그러나 모든 것은 그에게 달려있지 않다. 그가 이 지점에 이르렀다고 해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그의 변화는 시작일 뿐이며 내가 그 문을 열고 새 기회를 주며 더 건강하고 진실한 관계를 함께 쌓을지 결정해야 한다. 결국 이 단계에서 나타나는 남자는 깊은 내면의 과정의 반영이다. 상처 없는 영웅이 아니라 자신의 그림자와 맞서고 가장 강한 두려움을 느꼈으며 그럼에도 사랑과 필요, 진정한 연결의 욕구로 변화하기로 한 사람이다. 8. 결론. 권력의 순환을 마무리하고 스스로 선택하기. 그가 진정으로 당신을 보기 시작하는 순간은 당신이 물러서고 그의 편에 항상 있지 않기로 결심하여 자신을 선택할 때입니다. 그 전까지 그는 당신의 끊임없는 존재와 익숙함, 언제나 곁에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 의해 인식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은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은 거의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놓아주기로 결심하고 결핍과 필요함의 진동을 멈출 때 두 사람 사이의 역동성이 깊이 변합니다. 더 이상 관심을 애원하는 여자가 아니고 선택받아야만 인정받는 여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외부의 승인에 의존하지 않는 여자가 됩니다. 바로 그때 그가 당신을 필요로 하기 시작합니다. 조작이나 게임이 아니라 그의 자아와 마음이 채우지 못하는 진짜 공허를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없었거나 눈치채지 못했던 이 공허는 그의 가장 큰 두려움이 됩니다. 당신을 잃는 것은 단순한 자존심의 상처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 소속감, 감정적 안정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당신이 없는 세상, 당신이 그의 이야기와 현재에 존재하지 않는 삶을 맞닥뜨리는 두려움입니다. 이 강렬한 두려움이 그를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변화를 느끼도록 촉진합니다. 한편 부재는 집착으로 변합니다. 원치 않아도 당신은 그가 가장 원하는 존재가 되고 그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불가능한 욕망이 됩니다. 당신의 물러섬은 조용한 부름, 편안함의 영역에서 깨어나라는 초대입니다. 하지만 이 부름이 항상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저항, 혼란, 고통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그가 그림자와 맞서고 당신을 소중하고 독특한 존재로 인정하게 하려면 필요합니다. 이전에는 불평등해 보였던 권력의 순환이 역전됩니다. 이제 진정한 통제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자신을 선택함으로써 미래 가능성 있는 관계의 조건과 기준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조작이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와 감정적 안녕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중의 행위입니다. 이 순환의 마무리는 내면의 혁명이며 명확한 경계를 정하고 지키기로 용기 있게 결심하는 행동입니다. 누구를 위해서도 자신의 진동이나 가치를 낮추지 않기로 선택하는 자기주도성의 표현입니다. 역설적으로 이는 평등, 자유,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관계 방식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댓글에 나는 나를 선택한다.
그리고 나의 에너지를 얻고 싶은 사람만이 나와 함께할 수 있다라고 선언할 때 이 변화에 대한 강력하고 의식적인 다짐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당신 자신과의 약속이며 개인의 힘을 유지하고 감정적 의존이나 필요성의 옛 패턴에 빠지지 않겠다는 결의입니다. 이 자기 선택의 행위는 해방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평가하거나 선택하기를 기다리는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중심에 서서 행복과 충만함이 오직 자신에게 달려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독립성이 진정한 매력을 만들어내며 진정한 자기 확신, 안전함, 자기애에서 나오는 매력입니다. 칼 융의 관점에서 이 과정은 개성화를 나타냅니다. 즉, 자신의 빛과 그림자를 인정하고 상처와 강점을 받아들이며 진정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 건강하고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으며 타인과의 만남이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함에서 나누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영상은 당신이 떠날 때 그가 당신을 진정으로 평가하기 시작하는 남자뿐 아니라 당신이 먼저 자신을 선택하는 데서 나오는 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기로 결정할 때 거짓 약속이나 권력 게임에 무시되거나 채워질 수 없는 에너지장을 만듭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 안에서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적은 것에 만족하지 않겠다는 의식적인 결정에서 일어납니다. 이 변화는 모든 행동, 말, 침묵 속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초대는 이것입니다. 그가 변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오직 당신만이 줄 수 있는 사랑을 외부에서 찾지 말고 선택받지 않아도 존재하고 빛나며 충만할 수 있는 여자가 되세요. 그렇게 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필요와 두려움을 놓아버리면 진정한 연결이 얽매임, 비합리적 기대, 숨겨진 고통 없이 나타날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의존이 아닌 의식적 욕망과 상호 존중으로 진정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이 순환은 당신의 선택의 힘과 내면의 존재감, 그리고 조건과 변명 없는 당신 자신이 될 자유로 마무리됩니다. 이것이 가장 깊은 남성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자신을 선택하는 여성을 마주한 남자는 오직 그 사랑에 걸맞은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도 힘차고 확신에 차서 선언하세요. 나는 나를 선택한다. 그리고 나와 함께할 사람은 나의 에너지를 얻어야 한다. 이것은 다른 이들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당신 자신과의 약속이며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힘과 자기 사랑의 선언입니다.